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협상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걷어내졌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현금 투자 액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율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대비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정말 씨가 말릴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렇게 불리해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의 신뢰보다 한일 간의 신뢰가 더 높았다. 결국 우리가 신뢰가 없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트위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볼 수 없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소파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요. 제가 국방부도 그때 국정감사 때 물어봤는데 어느 부처도 관심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이 소파 협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제가 정확한 경위를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검의 압수수색이 소파 협정 위반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미 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20여 년간 모니터해온 국정감사 모니터단,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감이다, F학점이다.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권력분립 파괴라고 했고 그 권력분립 파괴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그 아주 혁혁한 공로자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사 선임을 안 했다든지 편파 진행을 했다든지 위원회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명심하시고 뭐 바꾸시던지 아니면 사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NGO에서 지적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쳐다보시지도 않는데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 NGO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은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 국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법제도 파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보세요. 대통령은 법은 평등, 누군가의 아집의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돼라고 말했지만 이 누군가의 아집에 의해서 전체 이번 국감이 다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두 번째가 판검사 공격하기입니다. 세 번째가 법 바꾸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연어회, 술파티, 4인 회동 이렇게 쭉 넘겨보시죠. 저희가 정리를 보니까 3장이 넘습니다. 이번 국감에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뭐 툭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몇 번 증인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통령 재판은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장동 사건은 증언을 번복했으니까 이제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럽니다.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부천지청장을 왜 이렇게 공격하나 했더니 뭐 그 사건 다 그렇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 검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자,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배임죄 폐지해서 이제 대통령 무죄 만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어떻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의 태양 중에서 행위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대법원장 4인 회동, 대법원장 사퇴 압박, 대북 송금은 어떻습니까? 연어회 술파티, 전과 9번 범죄자 불러서 증인으로 나서게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조폭 연루설 같은 거를 또 감정 외압했다 하고 또 만듭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국감이 흘러가는 거 이거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이렇게 낭비하고 우리가 국감에서 진짜 해야 될 민생에 관해서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법안을 주무르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들고 나온 게 법원 행정처 폐지입니다. 저는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장이 다 기각되니까 내란 유죄 판결 만들기 위해서도 법원 행정처 건드려서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보면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회계, 예산, 시설 통계 송무 등 등기 뭐 이런 것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을 인사를 장악할 것이다. 첫 번째, 법원 행정처를 폐지. 두 번째, 정 안 되면 대법원장 탄핵해서 결국 그 다음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대행을 가는 것이죠. 중앙선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 자리에 있으니 그 다음 우리법연구의 이은구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대행을 해서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법원이 늘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보세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법관 회의 회장들도 우리법연구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동안 사건을 적재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법연구회가 약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법리와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뭐 조국 사건한 김민희 판사의 경우에는 휴직하고 그다음에 재판 지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법원 행정처가 법관 제2명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안 하고 모여서 편향적인 판결하고 그리고는 국회 들어오고 그리고는 민간 나가고 이런 구조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법관 제2명 제도 제대로 실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법관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법관으로서 이제 능력과 또 국민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